안녕하세요. 이데아치과 대표원장 국형규입니다. 오늘은 양치법과 양치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린 치아를 양치를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치아가 썩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치과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아침에 양치 같은 경우에 식사 안 한 다음에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시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 중에 하나는 구취 제거. 그 두 가지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치법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양치가 잘 되지 않으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들이 남게 되고요. 그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썩게 돼요. 근데 양치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치과 내원하고 그 다음 치과 올 때까지 그 음식물이 거기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짧은 분은 6개월이겠지만 많은 분이 2년 동안 음식물이 거기 사이에 썩게 되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이 썩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피부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다행히도 구강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구강이 저항도 강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음식물이 썩어 좀 견뎌내긴 하지만 음식물이 썩음을 토해서 음식물에 덮어있는 세균에 의해서도 치조골이라고 하는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녹게 되고 잇몸도 내려가게 돼서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 입 냄새도 나고 그리고 치아도 썩고 안 좋지만 또 다른 문제는 치아 뼈가 녹으면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필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치과적으로는 굉장히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양치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치법도 중요하고 양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양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이제 식후에 5분 내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식후에 5분 내로 하게 되는 거는 스테판 커브라고 해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pH 농도, 폐화 농도라고 불리는 구강 내에서의 산염기 농도를 열심히 연구했던 연구자분이 계신데요. 그 사람이 스테판인데 그분이 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5분 정도가 지나면 pH 농도가 굉장히 낮게 돼요. 그래서 구강 내가 산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치아의 겉에 있는 범랑질 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탈광화라던가 우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추천드리는 건 5분 내로 양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탄산음료 같은 걸 먹게 되면 구강 내가 이미 산성화가 돼 있어요. 탄산 자체가 산이잖아요. 아니면 레몬 같은 걸 먹어도 이미 산성화된 상태에서 양치를 하게 되면 칫솔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모래알갱이 같은 게 있어서 치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탄산음료라던가 아니면 신음료, 레몬주스, 오렌지주스 이런 걸 먹고 난 다음에는 구강을 한번 갑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양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치법 같은 경우에 치과에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모디파이드 마스법이라는 양치법을 추천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치하게 되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앞뒤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앞뒤로 양치를 하게 되면 이 칫솔모는 당연히 벽을 긁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벽을 긁게 되면 칫솔은 벽을 되게 부드럽게 긁게 될 거예요. 근데 치아랑 잇몸을 잘 보게 되시면 안쪽으로 홈처럼 파여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치아의 목 부분이거든요. 칫솔처럼 부드러운 물질이 지나가게 되면 그쪽으로 칫솔모가 모이게 돼요.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있다고 했는데 모래알갱이를 벽을 문지르면 사포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상적인 치아도 앞뒤로만 세게 하시면 치아의 목본이 떨어져 나가면서 시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하는 양치법보다는 모디파이드 마스법이라는 양치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은 어렵지만 이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끼워 넣고요. 45도 각도로 앞뒤로 살짝살짝 흔들게 되면 치아랑 잇몸 사이에 칫솔모가 끼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칫솔모를 씹는 면 쪽으로 살짝씩 긁어 올리는 이런 형태로 양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에 양치할 때 치아 2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처음 할 때는 적응할 때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오히려 1분 내에 끝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고 또 이게 시원해요. 보통 이제 앞뒤로 양치하는 분들 보시게 되면 시원한 느낌이 안 나서 세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양치법이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것처럼 이 2개를 잡고 한 번에 2개씩 쭉쭉쭉 해주시고 안쪽도 들어가셔서 안쪽도 마찬가지로 하시다가 앞니는 치아 하나씩 노려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이러다 보면 제일 뒤쪽은 또 시원한 느낌이 안 들어요. 제일 뒤쪽은 칫솔모를 치아에 대고 세게 누르면 앞쪽 부분은 깨지고 뒤쪽 부분은 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또 위로 긁어 올리시면 제일 뒤쪽 부분도 잘 양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씹는 면 당연히 중요하니까 씹는 면 부분은 앞뒤로 양치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 옆부분 그리고 치아랑 잇몸 사이 그 치아 뒷부분 치아 씹는 부분 이렇게 양치가 다 돼요. 그렇지만 치아 사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양치법으로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이 경우는 치아 사이는 치간 칫솔을 넣어서 하거나 치실을 사용해서 이제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 가장 추천해 드리는 건 치실입니다. 치간 칫솔로도 치아가 완전히 붙어 있는 부분은 관리가 되지 않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썩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썩게 되면 레진 치료도 안 되고 일레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일레이는 아시겠지만 비용이 레진에 보통 2.5배에서 3배 정도 나가니까 여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너무 관리가 잘 되면 치과가 그래도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여긴 치실로 제거를 잘 해주시면 좋은데 치실 같은 경우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사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은 중요한 게 구취인데, 구취 같은 경우에 혀를 클리닝 해주기 되게 좋아요. 백태 같은 거. 그거 이제 너무 세게 하시거나 너무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면 뒤쪽에는 여기에 있는 유두가 좀 자극이 좀 잘 되는 유두가 좀 크고요. 여기를 세게 하시면 피가 나기도 하고요. 손상이 심해지면 염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캑캑거릴 정도 넣진 않고요. 위쪽 부분이 대고 이렇게 넓은 면으로 해주기 좀 좋아요. 세로로 긁어버리면 닿는 면이 많아서 좀 많이 따끔거릴 수 있거든요. 넓게 덜기면 좋고, 요즘 뒷면 부분에 혀 클리너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살살살살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게 한다고 더 잘 제거되는 거 아니고, 세게 하면 혀가 제거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 앞니 같은 건 중요한데, 치아 이제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 여기 혀가 있잖아요. 혀가 있고 혀 밑에는 침샘이 두 개가 있어요. 침샘에서 침이 나오면 가장 먼저 닿는 부위가 아래 앞니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 경우는 가장 먼저 침이 닿기 때문에 빠른 석회화로 여기선 치석이 좀 빨리 생겨요. 그러니까 양치하실 때 여기 조금 더 신경 써서 항상 잘 해주시고, 치실로 항상 하실 때 여기는 최소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면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앞니가 좀 흔들리거나 냄새가 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칫솔질과 그리고 칫솔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양치를 안 하시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으시니까 잘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런 임플란트로 갈 일도 없게 되고, 이제 입냄새가 나서 이제 사회관계가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 양치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양치법들, 어렵진 않아요.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적응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빠르고 시원하고 관리도 잘 돼서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를 또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